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들은 어떻게든 굴러가는데 마음 한쪽이 괜히 시큰거리고 허전해질 때가 있지요. 어쩌면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도 여전히 눈치 보고 여전히 바쁘기만 한데 정작 나는 어디 있지? 심리학자 아들러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남에게 맞추며 살아가다 스스로를 잃어버리는지, 왜 좋은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다가 결국 가장 중요한 나를 놓치게 되는지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자주 강조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받기 위해, 버려지지 않기 위해, 미움받지 않기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아간다는 것. 젊을 때는 그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 이 질문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평생 이렇게 맞추면서 살았는데 그 대가로 나는 무엇을 잃었을까? 그리고 남은 시간까지도 똑같이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조용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보다 이제라도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을까를 묻기 시작하는 시기,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입니다. 당신은 아마 평생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식이어야 했고, 자식에게 헌신적인 부모여야 했고, 배우자에게 든든한 짝이어야 했고, 직장에서는 성실한 직원이자 동료여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당신밖에 없다라는 말을 들으며 칭찬과 기대를 먹고 버텨온 날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많은 일을 해냈고, 많은 사람을 도왔고, 여러 위기에서도 가족을 지켜냈지요. 그 모든 시간은 분명 귀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켠에서 묘한 허전함이 피어오릅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기만 할까? 왜 내 안은 자꾸만 공허해질까? 왜 나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단호하지 못했을까? 이때부터 사람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맞춰야 하는 걸까? 어디까지 참고 어디까지 끌어안아야 하는 걸까? 그리고 도대체 어느 선에서 나는 나를 지켜야 하는 걸까? 오늘은 바로 그 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무엇보다도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호함은 남을 밀쳐내고 상처 주는 공격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호함은 이제는 나를 잃어버리는 선택은 하지 않겠다라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을 짓밟으면서까지 남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남지는 않겠다라는 새로운 기준입니다. 젊을 때의 우리는 인정받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선택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쪽을 더 자주 택했습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의 자동으로 네, 해볼게요라고 대답했고, 싫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라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족들이 나를 의지하면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들어주려고 버텼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좋은 사람이라고, 그게 어른스러움이라고,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전에는 이 믿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정말 좋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완전히 버리면서까지 남을 위해 사는 사람일까요? 정말 사랑은 한쪽이 끝없이 맞추고 참기만 하는 관계에서 자라는 감정일까요? 다른 사람의 기분을 지키기 위해 평생 내 마음을 바닥에 깔고 살아야만 할까요? 우리가 한 번도 제대로 질문하지 않았던 이 물음들을 이제는 조용히 다시 물어볼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남의 과제까지 떠안고 산다고. 남의 기분을 책임지고, 남의 평가를 책임지고,
남의 선택과 삶까지 내가 책임지려 하다가 결국 지쳐 쓰러진다고. 사실은 각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데 착하고 성실한 사람일수록 그 선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짐을 다 떠안고 가려 한다고. 그러다 보면 겉으로는 좋은 사람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점점 자신을 싫어하게 됩니다. 나는 왜 늘 참고만 살까? 나는 왜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주지 못했을까? 인생 후반전, 나를 지키는 단호함은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건 나의 과제인가, 타인의 과제인가를 구분하는 것. 여기까지는 내 몫이고 그 이후는 상대의 몫이다라고 선을 긋는 것. 이 선을 그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마음은 조금씩 숨 쉴 공간을 되찾게 됩니다. 예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녀가 자신의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 책임은 결국 누구의 것일까요? 젊은 시절 부모로서 당신은 자녀의 인생을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을 것입니다. 학원, 진로, 결혼, 집 문제까지 발벗고 나서서 돕고 해결해 주었겠지요. 그래서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하면 곧바로 자신을 탓했을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줄 걸, 내가 그때 제대로 선택했으면 얘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결국 누가 감당해야 하는 과제인가? 성인이 된 자녀의 선택과 결과까지 부모가 전부 책임져야 할까요? 자녀의 삶에서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것은 분명히 나뉩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은 곁에서 지켜보고 응원해주는 것,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 무너지지 말라고 한 번 더 일으켜 세워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껴안고 그 안에서 다시 배우는 과정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단호함입니다. 그건 내가 선택한 거니까 힘들더라도 내가 책임지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내 곁에 있을 거고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내 삶까지 대신 살아주진 않을게. 이 말은 자녀를 버리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자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각자의 과제를 서로에게 돌려주는 것. 이것이 건강한 사랑의 기준이고 인생 후반전이 배워야 할 단호함의 첫 걸음입니다. 가족뿐 아니라 다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가 있습니다. 항상 당신에게 전화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만나면 몇 시간이고 하소연을 늘어놓고 당신이 들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조금만 연락이 뜸해져도 요즘 나한테 정 떨어졌냐라며 농담처럼 찌르는 친구 말입니다. 젊을 때의 당신은 이런 친구를 그래도 오래된 인연이니까라는 이유로 어떻게든 챙겨왔을 것입니다. 내가 참고 들어주면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관계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통화를 끊고 나면 괜히 가슴이 답답하고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공기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그 정도도 못 들어주나? 나도 참 속이 좁네.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이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릅니다. 아들러의 시선으로 본다면 여기에도 중요한 경계가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돌보는 것과 상대의 삶을 대신 떠안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친구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것은 따뜻함입니다. 하지만 친구의 감정을 내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믿는 순간 그 관계는 균형을 잃습니다. 친구가 언제나 기대어 울 수는 있지만 언제까지나 기대어만 살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의 단호함은 이렇게 말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당신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다 닳아버릴 만큼 제 시간을 전부 내어주면서까지 듣지는 못하겠어요. 오늘은 제가 좀 힘들어서
다른 날 다시 이야기해도 될까요? 이 한마디는 겉으로 보기에 차갑고 이기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마음을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단호함은 거절의 말을 배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디까지는 예스고 어디서부터는 노인지를 내가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 내가 지키고 싶은 기준, 내가 더 이상 넘어가지 않겠다고 결정한 선.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때 비로소 나를 지키는 단호함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단호하게 나가면 사람들이 다 떠나지 않을까요? 나만 혼자 남게 되지 않을까요?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나 자신에게 단 한 번이라도 단호해 본 적이 있었을까? 남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 오히려 나를 너무 많이 떠나보낸 건 아닐까?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들에게는 꽤 단호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식에게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그어야 할 때, 후배에게 규칙을 알려줘야 할 때,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대상, 나 자신에게만큼은 한없이 느슨했습니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이 정도 말은 들을 수 있지, 이 정도 부탁은 거절하면 내가 너무하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을 깎아내리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인생 후반전에는 남에게만 단호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도 단호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대하는 자리에 앉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짓밟는 말과 행동을 농담이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그냥 넘기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삶 전체를 남의 평가에 맡겨두지 않겠다. 이 결심이 바로 나를 지키는 단호함의 뿌리입니다. 단호함을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주 현실적인 방법을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 내 마음 속에 내가 나를 위해 지키고 싶은 문장을 몇 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장들입니다. 내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 나는 잠시 물러날 권리가 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부탁에 미안하지만 어렵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 나는 남의 기대를 모두 충족시키지 않아도 사람으로서 가치가 있다. 누군가 나를 반복해서 상처 주는 방식의 관계라면 그 관계로부터 멀어져도 된다. 이 문장들을 종이에 적어 눈에 띄는 곳에 붙여두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문장을 읽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만 생각해도 되나 하는 불안이 고개를 들지요. 하지만 조금씩 반복해서 읽다 보면 마음 한켠에서 이런 소리가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 이제는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는 나도 좀 보호받아도 되지 않을까? 아들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삶은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위치시키느냐의 싸움입니다. 항상 아래에 깔려서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면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인생 전반전에는 어쩔 수 없이 아래에 누워야 했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직장에서, 집안에서, 사회에서 나보다 강한 구조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했지요. 그러나 후반전에는 조금씩 그 위치를 바꿀 시간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내 모습을 계속 바꾸는 대신 이게 나예요. 저는 이런 속도로,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모습을 좋아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옛날과 달라졌다며 불평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내가 달라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나답지 못하게 살았던 것이 문제였겠지.
인생 후반전의 단호함은 결국 이런 태도로 정리됩니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겠다.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말은 듣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는 나 자신에게만큼은 더 이상 배신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짓밟는 선택을 내 손으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 힘들어도 내 편을 들어주겠다는 것, 이 결심이 바로 후반전의 용기입니다. 이제 조용히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몇 번이나 내 마음을 거슬러 움직였을까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웃었고, 힘든데 괜찮다며 넘겼고, 서운한데 별일 아니다라며 스스로를 설득하고, 분명히 노라고 말하고 싶은 순간에 예스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나서 밤에 누우면 알 수 없는 피로가 밀려옵니다. 몸은 별로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마음이 온종일 뛰어다닌 느낌.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지 못한 하루의 피로입니다. 반대로 상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순간이라도 내 마음 편을 들어준 날. 누가 부탁했을 때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힘들 것 같아요라고 솔직히 말해본 날. 누군가의 농담이 선을 넘었을 때 그 말은 조금 상처가 돼요라고 조용히 말해본 날. 가족이 당연한 듯 내 시간을 요구했을 때 지금은 제가 좀 쉬고 싶어요라고 말해본 날. 그런 날 밤 우리는 조금 더 가볍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적어도 나를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구나. 이 작은 안도가 바로 단호함이 가져다주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인생 후반전은 미움받을 용기를 거창하게 실천하는 시간일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과 크게 싸우고 관계를 단칼에 끊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내 자리를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나를 지키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는 훈련입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더 이상 남의 기대를 맞추느라 나를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보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주 작은 문장 하나, 아주 작은 노 하나, 아주 작은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고백 하나에서 인생 후반전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 단호함을 배우는 중이다. 나는 나를 버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내 삶에서 내 마음의 자리를 조금씩 되찾아올 것이다. 이 다짐이 오늘 당신의 가슴 한가운데 조용히 내려앉기를 바랍니다. 앞으로의 당신의 시간은 더 이상 남에게 끌려다니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방향을 정해 나가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의 과제와 나의 과제를 구분하고 나를 지키는 선을 하나둘 그어가며 뒤늦게나마 그래, 이제 좀 내 인생 같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오늘 이 말을 떠올려 주세요. 나를 지키는 단호함, 그게 바로 인생 후반전의 용기다. 그리고 그 용기를 품은 당신의 얼굴에는 언젠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미소가 떠오를 것입니다. 남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느라 지쳐있던 표정이 아니라 나답게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 인생 후반전, 이제 당신은 그렇게 자신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